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도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증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토에서 홍콩 증시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18일 같은 경우에 전체 그 거래 대금의 3분의 1이 본토 자금이었습니다. 그 평소와는 좀 다른 양상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본토의 자금이 대거 이제 홍콩으로 몰려가는데,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12월 하순물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면 상해가 5%, 심천이 8%, 홍콩이 10%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요게 올해부터 말씀, 2021년부터 아니, 최근 한 달요. 최근 한 달간? 네. 작년 12월 18일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항생지수가 이게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거의 뭐 75도 각도의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강구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후강통으로 현강통으로 중국 본토 주식을 사듯이 중국의 본토의 투자가들이 홍콩을 사는 돈, 이게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그 탄센트라든지 뭐 이제 이런 중국의 플랫폼 기업 메이투안이니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뭐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이제 한 주 사이에 아주 이제 빠른 상승을 보이죠. 네. 그게 다 이제 본토의 돈들이 이제 들어간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이 중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아주 이제 주가가 홍콩에 있는 거요. 그래서 중신국제라든지 뭐 중국 이동통신이라든지 중국 해양석유라든지, 그래서 가운데 중자 들어가는 5개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5개 회사들을 이제 이 거래 정지, 네. 미국에서 주식을 못 사게 지정을 하는 바람에 중국이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회사 주식들을 대거 사서 주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거 애국심 주가인지 뭐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는데, 그 통신사들 말씀이신 거죠? 통신회사, 석유회사, 통신 석유회사. 그리고 이제 반도체 회사.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상장 폐지되고 본토에나 이렇게 상장되기면은 자금이 몰려서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흐름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중국의 KT, 중국 전신이고요. 오른쪽이 중국 해양석유고, 그리고 차이나 유니컴, 중국 연통이고, 중국 이통인데 보시면 주가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5개 회사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근 한 달간에 보면 우리가 중국 본토로 주식을 산 게 한 609억 위안 정도 되는데, 지금 본토에서 이 홍콩으로 나온 돈이 1614억 위안으로 2.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왜 홍콩에 이렇게 돈이 몰리냐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근 한 달을 놓고 보면 위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노란 색깔로 보이는 것이, 이게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돈의 속도, 꼭 마치 아마 용이 기어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파란 색깔은 이제 우리 후션강통 투자가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건데 보면 이것은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네. 좀 하향하는 추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중국 본토 주식들이 조금 이제 슬로우다운 하는 거고, 그래서 하루, 1개월, 3개월, 지금 이제 노란 색깔이 본토에서 중국으로 나오는 돈이고, 파란 색깔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란 색깔의 크기가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다른 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 주가 많이 올랐다, 뭐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열광을 하지만, 금년 1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8일까지 홍콩 시장을 보면 이건 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24 주가 상승률을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놈이 206% 올라갔고요. 네. 커트라인 20등이 74.6, 7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션강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목에 제한이 있지만, 홍콩은 뭐 우리가 제한 없이 어떤 종목도 다 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테슬라니 애플이니 뭐 이런 이제 미국 주식에 많이 이제 뭐 집중을 했었지만, 지금 금년도에 홍콩 주식을 좀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커트라인 한 20등 하는 정도 주식을 골랐다 그러면 75%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H 주식,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중국의 뭐 국가 기업 주식,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홍콩에도 많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중자 들어가는 기업, 중국 기계공정, 중국 중차, 뭐 중항 기술, 중해 석유화학, 뭐 이런 중자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이제 H주라고 그러죠. 이게 주가들이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간 놈이 115%, 이제 15등 하는 놈이 37%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올라간 놈이 있으면 빠지는 놈도 있는데, 빠진 놈들을 보면 H 주식에서 많이 빠진 것은 32%, 네. 15등 하는 놈은 이제 1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AH주 동시상장돼, 그러니까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고 중국 본토에도 상장돼 있는 회사. 네. 이 회사들을 보면 중국 중차가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뭐 1월 달 들어서 49%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사신 천명제지 같은 경우가 44%, 그리고 이제 한국 투자가들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했던 SMIC 중신국제가 32%, 그리고 초상은행 같은 경우도 한 22%, 그 깜뽕리튬, 한번리에 같은 경우도 22%. 그래서 AH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중국 본토에도 상장돼 있는 회사가 이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회사인데 홍콩을 살래, 중국을 살래 그럴 때 홍콩을 샀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도 그 상해나 심천 상장보다 홍콩 상장이 더 그렇습니다. 주가 상승이 높았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평소에는 본토가 훨씬 더 뜨겁지 본토가 않습니까? 높죠. 예. 특이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그 중국 본토 기업이긴 하지만 그 케이만이나 이런 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이 많이 했던 VIE 구조로 만든 회사를 이제 레드칩, 빨간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레드칩 같은 경우도 금년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79%, 그리고 한 15등 정도 하는 회사도 24%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자금 흐름의 변화가 있다. 그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짚어보면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에서 누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갔냐 그러면 놀랍게도 창업반 주식이 중국에 심천에 있는 이게 가장 많이 올라서 58% 올라갔고, 나스닥이 2등이고 심천 기술주가 34%, 우리 코스피가 28%인데 이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6%였습니다. 오히려 빠졌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봉쇄시키겠다, 그런 이제 뭐 협박도 있었고, 또 홍콩 내부적인 뭐 시위 문제라든지 또 코로나19로 인한 홍콩이라는 것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든 그런 불경경이 있어서 이 전 세계 주가가 대부분 다 올라갔지만 이게 마이너스 6%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왜 이제 본토 주식이 이쪽을 안 사고 이쪽으로 많이 사냐 그러면, A주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H주의 프리미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주식인데 A주가 비싸고 H주가 싼 거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주린을 한 백문백답에서 한번 이 얘기를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그 AH 프리미엄이 지금 사상 최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간격이 가장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H 주식이 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샀게 됐고. 주로 기관이 이런 걸 정확히 확인하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에 중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게 규모가 무지하게 큰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자가 움직이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 기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인들이 사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대표, 국대들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거 봐야죠. 네. 그리고 이 저평가 말고 또 하나 보는 건 환율의 절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 거의 9% 이상 절상이 됐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졌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 100주밖에 못 샀는데 지금 같으면 110주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환율 절상이 만들어준 투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또 이제 환율이 더 절상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들이 이제 이 투자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 달러 같은 건 달러 패그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의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주가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다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중국 기업들이 홍콩 뭐 하고 동시 상장을 하든 뭘 하든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거의 한 3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걸 다 상장 폐지를 시켜서 홍콩으로 가져오게 되면 홍콩의 시가총액이 아마 40% 정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중국의 이제 입장에서는 미국이 언젠가는 상장 폐지시킬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갖다 상장시킨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기 전이든 또는 상장 폐지시키면 홍콩 아니면 이제 중국 본토에 다 재상장을 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한 회사들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이제 먼저 사실 액션을 좀 하죠. SMIC 같은 경우도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중국 본토에 상장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중국 본토에가 아니라 이제 이 홍콩에나만 주로 상장을 해요. 그래서 아리바바가 그랬고, 징동이 그랬고, 왕이가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중국 본토는 이중구조 그 주주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의결권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리바바라든지 인터넷 기업은 일대 주주가 지분율이 이게 낮기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윈이 4% 지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경영을 유지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뱅크나 야후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무의결권 주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결권이 있는 아리바바의 그 창업자들이 지분은 낮지만 경영 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본토에 상장을 하려면 그 조항이 폐지가 돼요. 그럼 경영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홍콩에다가 왕창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대여들이 대거 홍콩으로 들어올 것이 예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중의 갈등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홍콩을 키우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본토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없어요. 지금 탄센트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중국의 본토에 상장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홍콩에 상장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은 100% 홍콩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뭐 플랫폼 기업이 대박인데 이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홍콩에 와야만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플랫폼 기업의 투자를 위한 돈들이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소장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상장 폐지 가능성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글쎄 이제 그건 우리가 한 2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국방법에 의한, 국방촉진법에 의한 그 국방부 리스트에 들어가면 미국 기관과 개인이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인들이 투자할 수가 없고 기관의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인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 회사에 대해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대신 지금 그 외국회사 책임법이라고 하는 회계 규정에 관한 것,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회계감사를 이제 미국의 회계감사위원회한테서 감리를 받지 않는 기업은 2024년부터 상장 폐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그 두려움, 미국에서 상장 폐지하면 어떡하지? 그것은 2024년 이후의 일이고, 네. 그 이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계 기준에 어긋나는 기업들이나 그렇죠. 안 받겠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안 안 받겠다고 받겠다는 하는 게, 것은 이제 네. 자기가 그런 미국식 회계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이제 SMIC처럼 자진 상폐하고 이제 홍콩이나 중국에 상장을 해버리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초기에 올린 영상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외환 보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홍콩 키우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지난 시간 이제 중국 GDP를 말씀드려서 수출이 너무 좋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노란 색깔이 저게 외환 보유고입니다. 네. 보시면은 2020년 초에 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이제 배경은 바로 무역수지 흑자 붉은 색깔이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안화 절상 압력이 굉장히 커지죠. 네. 그래서 물론 절상을 뭐 일정한 부분 용인을 해야 되지만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은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의 기관들을 동원을 해서 이게 QD 기관이라고 하죠. 중국은 뭐 기관에 아무나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QD 자격을 가진 기관들만 할 수 있는데 이 기관들한테 해외 투자를 늘려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관을 통한 해외 투자.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기관들은 국제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유럽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홍콩이 실제로는 같은 나라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외국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대거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최근 그 홍콩으로 자금이 몰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국유 기업들의 주가가 속등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아주 단기적에 끝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조적인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외환 보유고의 증가 그리고 환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는데 그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은 그 홍콩이 이것이 영토상으로는 자기 거지만 이게 금융주권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FRB가 금리를 올리면은 이것이 홍콩 시장이 마구 흔들립니다. 근데 이 민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홍콩 시장은 콧방귀도 안 끼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달러 패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왜 홍콩에서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하냐 그러면 달러하고 홍콩은 같이 묶여가지고 못을 쳐가지고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환차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위안화를 투자하게 되면 위안화의 변동에 따라서 환차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게 반환받은 홍콩이 영토상으로 주권은 중국에 있지만 금융주권은 FRB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찾아오려고 하면은 홍콩 금융시장에서 중국 기관의 이 영향력이 커져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의 지분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본토 기관들이 이제는 펀드 설정할 때 거의 50% 가까이를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을 편입하자. 그게 새로운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 같은 종목이라고 하면 이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네. 이런 이제 서너 가지 배경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조금 뭐 의외이기도 하고 특이하지만 안을 따져보면 그런 네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홍콩과 본토 동시상장 같은 경우 본토를 항상 고르는 상황이었는데 좀 달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홍콩 증시 상승가 매우 주목하는 만한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단기적인 쏠림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